한국은행에서 주말 사이에 폭탄 선언에 가까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BOK 이슈노트 물가 상승 압력 확산 동향 평가인데요. 부동산 보유자한테 이것보다 더 큰 충격은 없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화제가 된 보고서는 무엇일까요? BOK 이슈노트라 해서 한국은행이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 이제 경제 현황 내용입니다. 자, 물론 이 보고서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지필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작성한 저자분이 외부 사람이냐? 아니라 한국은행 조사하고 물가동향팀에서 제작을 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BOK 이슈노트에서 나오는 물가나 통화정책 관련 지표들의 전망 부분은 개인의 의견이라고 표시되긴 하지만 통화정책 방향 깜빡이로 인식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통화정책 결정하는 금통위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합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게 현재의 경제 지표겠죠. 성장률, 물가, 부채, 현재 지표뿐만 아니라 이것의 지속성도 확인하면서 통화정책을 세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하는 게 향후 경제 전망도 같이 보는데 각종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를 참고하더라. 자,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부채는 좀 어느 정도 주춤해졌으니까 부채 증가세는 그럼 물가 전망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 물가 관련 전망 보고서가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물가 오름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우리나라의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의 확산 동향 및 특징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그러네요. 더불어서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한 시사점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자, 주요국의 물가 상승률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7.5% 어마어마하죠. 영국도 5.4%, 유로 지역이 5.1%나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한국의 3.6%가 귀여운 수준 정도로 보여요. 자, 한국이 주요 국가 대비 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먼저 높은 유류세 비중, 아무래도 유류세가 낮다 보면요, 그 유가가 올라가는 것을 그대로 다 퍼센티지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미국처럼 높은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소비자 물가 품목 중에서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관리 물가 품목이 대한민국이 소비자 물가 지수 품목 중에서 더 많아요. 21.7%나 되더라. 그래서 정부가 마음 잡고 물가 상승 억제시키면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국가 대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주거비 비중, 한국은 9%밖에 안 되네, 미국은 32%나 되는데, 그래서 유동성으로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산 버블이 일어나고 주거비가 뛰게 되는데 미국이 그것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한국도 이거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었어요. 어쨌든 이런 요인으로 대한민국이 소비가 절대 약한 게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 대비 물가 상승률 지수 자체는, 이제 물가 상승률 자체는 좀 낮은 편입니다. 이것까지 정리를 드릴게요. 자, 그럼 주요국의 올해 물가 전망은 어떨까요? 3개월 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대요. 시장 컨센서스가 미국이 올해 물가 상승률 4.8%까지 올라간다고 봤고요. 영국은 4.6%, 유로 지역은 3.1%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뿐만 아니라 영국, EU 모두 다 연내 금리 인상을 하거나 또는 자주 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필이 되고 있죠. 자, 그럼 한국의 물가 상승 압력 확산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중 기여도를 보면은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근원 물가 지수예요. 자, 근원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너지하고 식료품 제외를 따졌을 때 일반적인 공산품이나 서비스 요금 부분을 차지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크지 않은 품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음이 나타나요. 자, 이 10월달 건 아무래도 휴대전화 요금 한시적 감면 부분이고 그것을 제외하고 보면 추세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야, 그러면은 근원 물가 상승세가 왜 이렇게 높게 나타나냐? 세부적으로 봤더니 공산품하고요, 또한 외식 물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개인 서비스하고 가공식품 상승세 확대는 저희가 예전부터 경고를 드렸죠. 바로 원자재 가격 급등이 단기간에 꺼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가공식품, 공산품 가격과 그리고 서비스 요금 가격으로 전가가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반영되는 비율이 더 확대돼서 물가 상승 압력이 심하게 나타난다 말씀드렸죠. 그것이 실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는요, 물가 상승 확산 지수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일부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품목에서 확산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2% 이상 상승한 품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번 보고서에서 우려했던 게 작년 하반기에 물가가 안 올랐던 품목 중 하나가 자동차나 가구 등의 내구재거든요. 자, 이런 품목은 가격이 많이 안 올랐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조짐이 보이더라. 그럼 서비스 요금 올라가고 내구재 가격 올라가고 게다가 식료품 가격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이후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시기 두 차례가 있었거든요. 2008년과 2011년이 있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보면은요, 일단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 보면은 그때보다 낮아요. 그 당시에는 뭐 5%대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때보다 낮긴 한데, 이번 보고서에서 우려했던 거는 확산 지수가 그때보다 높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품목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고루고루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때보다 낮아 보이지만 앞으로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식 물가, 내구재 가격, 외식 제외 개인 서비스 물가 모두 다 과거 인플레이션 시기보다 확산세 지수가 심상치가 않더라. 그리고 이렇게 확산 지수가 심상치 않게 나타난 이유 중 하나가 과거 인플레이션 시기와 다르게 경기 회복 국면에서 물가가 상승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고 앞으로 물가 상승세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하방 경직성이 큰 외식 물가의 추가 상승 압력 상존, 글로벌 공급 병목 지속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보다 많은 품목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면서 금년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수준을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자, 작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얼마나 나왔죠? 연간으로 2.5%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상당폭 상회한다는 거 언론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다? 3%를 웃돌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자, 이 보고서가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요, 한국은행에서 3개월마다 발간하는 경제 전망이 있어요. 자, 8월달과 11월달에 각각 최근에 발표가 됐었죠. 이 자료 모두 다 쇼킹 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 있습니다. 자, 2021년 8월에 발간한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는요,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5%로 봤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작년 11월 경제 전망 보고서에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2%로 봤어요. 자, 그런데 오늘 발간된 보고서에서 몇 퍼센트를 봤다? 3% 수준까지 봤다는 거죠. 6개월 만에 2022년 물가 전망 CPI 상승률이 2배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보고서는 이렇게 매짐하였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경우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경제 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한 겁니다. 자, 가장 최근에 나온 기대 인플레이션율 2.6%입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무엇이다? 향후 1년간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 건지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2%를 넘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비를 먼저 하려고 진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죠?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자, 일단 올해 물가 상승률 3%가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물가 안정 목표제 2%를 한참 초과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긴축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기의 과열에 대응해서 유동성 회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지난 1월 금통위에서 이준환 총재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시죠? 긴축의 조건에 대해서 좀 약간의 언급이 있었는데 기준금리가 1.5%가 돼도 긴축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긴축이냐? 1.75% 이상부터 본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1.5%까지 빨리 올리고 그 이상도 갈 확률이 커졌다는 겁니다. 자, 이로써 연내 2% 기준금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인데 2%면 그렇게 높은 거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은 언제 올릴 것인가? 지금 두 번째 예상 시점이 진짜 2월에 올리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4월에 유력하다 보지만 지금 이런 보고서가 실제 이번에 나오는 경제 전망에 반영이 된다면 2월 달도 못 올릴 이유는 없거든요. 왜? 한 번 더 올려도 긴축은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때 올리고 나서 4월이나 7월에 추가로 올려도 2% 쉽게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장이 2% 기준금리 견딜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전체 부동산 시장이 한파주의보가 내려왔고 거래 급감이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지방할 것 없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준금리 1.25%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출 금리는 수요와 연관이 돼 있고 예금 금리는 공급과 연관이 돼 있다. 근데 지금은 대출 금리가 기존 금리 1.75% 이상을 반영하면서 수요 급감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수요가 줄어들면서 금매가 좀 나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금매 확산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하락은 공급 증가로 이루어지고 이 공급 증가는 예금 금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의 공급이 늘어나는 기준금리는 1.7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가 연내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에서 2%까지 올리면 끝일까요? 자, 아직도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이런 주장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기준금리를 자주 못 올린다. 왜? 자영업자 부채가 너무 많고 또는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리면 경기가 죽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화정책에선 내부 요인 말고 외부 요인을 감안해서 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주요 국가의 급격한 통화정책 변화 부분이죠. 자, 지금 제로금리인 미국에서 CPI가 7.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긴축에 따른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어요. 미국은. 그럼 대한민국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겠죠.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3% 기준금리까지 올리게 되면 대한민국이 아무리 못해도 2.25%까지 맞춰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내부 요인으로 올리고 내년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올려야 된다. 그럼 아무리 못해도 최소 2년간 긴축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1.25% 기준금리 올렸고 부동산 시장 침체된 지 4개월째인데 2년 동안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에서 거래가 끊기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위험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고소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잡으셔야 된다.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쇼킹 부동산 1 아파트 교과서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꾸는 시기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